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지난 26일과 27일까지 시찰단이 이제 다녀왔는데 그 이야기 전반적으로 해주시죠. 5박 6일 일정으로 갔었는데요. 정작 현장은 이틀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수학여행단 시찰이나 깜깜이 시찰단이다 이렇게 혹평할 정도로 네,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오고 또 일본이 제공한 자료만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애초 또 출발할 때 사찰단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네. 또 뭘 사찰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전혀 발표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깜깜이 시찰단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국민들의 불안은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시작부터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는데 가장 중요했던 과학적 검증은 잘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실효 채취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과학적 검증은 애초에 기대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네네. 시찰단은 이제 오염수하고 삼중수소 그 정비장치 알프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제대로 가동되는지. 그러니까 도쿄 전력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오염수를 정화하는 장치를 설명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 이거 설명만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곳. 이를테면은 탱크가 1000개가 되는데 방류하는 부분을 일부에서만 시료를 제출할 거고 네. 바닥에 침전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활동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혹평으로 야 이러다가 면죄부를 주는데 오염수 방류하던데 네. 들러리만 서고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에 길을 가다 보면은 이제 그 타 야당의 어떤 그 프랑카드에는 대부분 이 오염수와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서 이 심각성을 많은 국민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성일종 위원장이 대국민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성일종 위원장이 아니고 유국희 그 조사 단장인데요. 네. 성일종 내일 지금 오다 보니까 이번 주가 아니라 내일 오전에 발표를 하기로 국무조정실에서 속보가 들어왔군요. 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가서 이제 그 출장 결과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틀 동안에 가서 독자적인 과학적인 검증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네.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런 결론은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가서 우리는 이런 일정으로 이런 자료를 받았고 이런 논의를 하고 가서 시찰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 결과만을 짧게 발표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궁금한 것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이 충분히 있어야 될 텐데 과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일본은 현재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을 풀어달라라는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은 아직까지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입장을 주장하다 보면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해산물과 수산물을 수입을 하기를 그러니까 수입 금지 해제를 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를 하고 우리가 가서 시찰단에 가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와서 설명하는 것만 듣고 와가지고 우리가 결과 발표를 하는데 조금 있으면 IAEA에서도 결과 발표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 IAEA 결과 발표를 보고 우리도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발표에 편승을 해가지고 우리도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IAEA는 이미 방향이 잡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건 안전하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은 만무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어지는 수순이 수산물도 수입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방금 질문하셨듯이 한일 관계에 다른 논의들을 계속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을 거고 네. 지금도 우리의 국민의 안전성보다는 웬일인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수산물까지 수입하게 되지 않는지 걱정이 큽니다. 특히 우리 전라도 지역은 수산 첫 번째 도시 네네.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민들, 어패류 하는 분들, 양식하는 분들이 그런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부와 이 건설 노조와의 갈등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와의 갈등이 커져가는 게 바로 16일부터 17일까지 건설 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가 불을 지핀 격이 됐죠. 그 이야기해 주시죠. 그 전에 지난 1일 날 우리 민주노총의 건설노조 조합원 양희동 씨가 안타깝게 분신하는 사고가 네,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반발해서 건설노조 14,000여 명이 서울 광장에서 또 청계광장에서 그 노숙투쟁을 1박 2일 동안 했는데 당연히 이제 그때가 교통이 마비가 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컸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시민 불편 야기하는 이런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민주노총 집회 형태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강경 대응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일명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6년 만에 불법 집회 해산 훈련까지 부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과 노조의 반응은 어떤가요? 야당의 반응은 지금 집회는 기본적으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그 헌법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사실상 이건 허가제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그런 구상 자체가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 제한을 하는 그런 야간에 집회 시위 제한하는 입법을 국회에서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집회 시위를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발상은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을 해치는 그런 발상이고 헌법 정신을 흔드는 어떤 행정 독재다. 네. 이렇게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오후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민주노총의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강대강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죠. 지금 31일 내일 오후 4시에 세종로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대대적으로 집회를 할 것 같아요. 한 2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 따라서 경찰도 공권력을 강력하게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 전에 집회 훈련, 대응 훈련들도 더욱 강화했고, 그리고 캡사이신이라는 그런 체류제, 강력한 체류탄보다 네. 더 강력한 체류제가 있는데 네네. 그게 최근에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한 6년 동안. 그런데 그 캡사이신을 다량으로 경찰이 확보를 했다. 이런 것도 이제 보도가 돼 있어서 네. 내일은 집회 신고의 목적에 벗어나고 그리고 도로로 침해해가지고 교통을 통제를 흐름을 방해하고 하면은 적극 해산도 나서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대강 충돌이 예상이 돼서 내일 아주 우려가 큽니다. 네, 그러네요. 네.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둔 전략일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의외로 어떤 민주주의 퇴행이나 외교 참사나 경제 민생 문제가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보면 결과가 좀 높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걸 바로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척결하겠다라는 정부의 강한 의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 하전인수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강경한 대응이 국민들은 사실은 교통이 통제가 되고 고성방가나 음주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불편함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민주노총의 불법적인 폭력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거든요. 네. 그 전후의 사정은 관계없이 우선 제가 불편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그야말로 집시법을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밀어붙이고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다음은 최근 동안 논란이 됐고 민주당도 상당히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죠? 지금 김남국 의원은 탈당을 하고 나서 일체 언론 대응을 하지 않고 잠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가 회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징계위원회, 국회 윤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변재일 위원장이 주관하는 윤리위원회에서 이 사안은 안건을 올려서 윤리심사위원회, 자문위에다 넘기겠다.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윤리특위가 의원을 징계를 하려면은 그 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변재일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하고 국민들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한 달 내로 자문위의 결과를 보내달라. 그럼 그 자문위원회 결과를 근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징계 수준을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서 소명 기회를 주겠다. 김남국 의원도 나와라. 네. 하고 하는데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만약에 안 나올 경우에는 징계 수준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김남국 의원도 나와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전부 소명할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의원제 폐지 논쟁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대의원제가 무엇인지 또 폐지 주장은 왜 나오고 있는지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의 혁신안의 쟁점이 대의원제 폐지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요. 소위 이제 친명계와 비명계의 이 입장이 좀 다릅니다. 친명계는 이건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고 네. 또 지난번에 김남국은 돈봉투 사건, 그 돈봉투 사건이 소수의 대의원제의 폐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표의 등가성이라는 것은 일반 정당은 일반 권리당원 그리고 지역대의원, 전국대의원 이렇게 있는데요. 일반 대의원 권리당원에 비해서 전국대의원이 표가 60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등가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등가성을 맞추고 다시 말해서 권리당원이나 중앙대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당대표나 모두 선거의 표의 가치는 하나다. 이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돈봉투원은 대의원들의 표가 60표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공략하기 위해서 금품살포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우려 때문에 혁신 과제로서 대의원제를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요즘에 또 정치적으로 핫 이슈가 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현 정치랩 대표 김명진 대표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